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1부에 이어 DJ 강민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하는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죠. 경상국립대학교의 중어중문학과 교수님이자 다양한 연극과 강연으로 유명하신 한상덕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재밌고 흥미진진한 2부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워낙 유명하신 분인지라 시청자분들께서 교수님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딱대라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까요? 딱대라 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국립대 중어중문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상덕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와와와우. 유쾌한 그런 멘트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관련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교수님 아내분께서 나온 걸 봤습니다. 혹시 아내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간단하게 스토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 이거는 비밀인데 여기서 밝혀도 될까요? 그래요. 저는 우리 경상국립대 중어중문학과 79학번이고 제 아내는 중어중문학과 86학번이랍니다. 그래서 같은 과 출신끼리 만났는데 학교 생활할 때 겹치는 부분은 없었지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몇 살 정도 차이가 나느냐고요? 8세 차이. 와우, 복도 많아라, 복도 많아라. 저희 중어중문학과에서는 네네. 중국어 원어로 연극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네. 매년 한 번씩 원어 연극을 하는데 제가 제1회 원어 연극을 할 때 연출을 맡았었고 86학번이었던 제 아내도 이 중국어 원어 연극에 배우로 참여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학교에 왔더니 후배들이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연극 연습하고 있는 중에 아내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 후배들 격려해주는 자리에서 첫 대면을 했었고 하얀 이가 치아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박복 같은 아름다운 치아를 가졌다고 했더니 아내가 선배님 알고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시작된 것이 부부가 되었네요. 와우.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교수님께서 먼저 딱 과감하게 대시해 주시니까 딱 넘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연출하셨던 연극 내 인생 아모르 파티를 비롯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수많은 연극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연극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연극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대학 다닐 때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였는가? 경상극예술연구회 연극을 하는 동아리였어요. 예. 대학 재학하는 동안에 아주 연극에 푹 빠져 있었는데 중문학과 전공도 열심히 했지만은 더 연극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대학원 갈 때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학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진 그 연기로 폭풍쟁이라고 하는 모노 드라마를 해서 네. 대학원 진학하는 학비를 벌기도 했었고 또 석사 과정에서는 중국 고대 연극을 논문으로 썼었고 박사 과정에서는 중국 현대 연극을 주제로 해서 학위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는 제 전공이 연극은 취미였는데 그 전공과 취미를 합해서 제 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우리 진주에 있는 극단 현장이라고 하는 극단에서 배우 활동도 했었고 또
경남 연극제에서 뭐 최우수 연기상을 받기도 했었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라 한다면 제가 중국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중국에서 뇌우라고 하는 작품을 중국 극단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제가 연극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배우라는 소식을 듣고 한국인도 한 명 참가해서 같이 공연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중국에서 중국인들과 같이 중국어로 예.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인들한테 이제 그런 중국 고대 연극과 중국 현대 연극을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이런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좀 인정받은 게 좀 가장 뿌듯하다는 거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와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그렇다면 연극 영화과를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대학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연극 연자도 잘 몰랐었지요. 예. 그런데 한자를 좋아하고 한문을 좋아하다 보니 중어중문학과가 좋겠다 싶어서 중어중문학과에 들어왔고 들어왔더니 친구 한 명이 저는 재수를 해서 들어왔는데 예. 일찍 먼저 들어온 친구가 국예술연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동아리가 좋은 동아리니까 너도 들어와서 같이 연극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서 친구의 권유로 들어갔던 것이 저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대학생 때부터 이제 연극을 시작해서 그게 연극 자체가 업으로 바뀐 사람도 있거든요. 막상 이제 제 사촌 형 같은 경우에도 경영학과는 나왔지만 연극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대학로에서 이제 공연도 여러 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는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렇지요. 근데 이제 주와 부가 어떤 것인지 1순위, 2순위를 정한다면 예. 어떤 게 1순위일까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제 전공을 1순위로 하고 연극은 1순위를 열심히 하면서도 충분히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연극으로 나가지 않고 전공을 열심히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연극을 했던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1순위가 중국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2순위가 연극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게 1순위가 될 만큼 그러니까 연극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로 이제 석사 과정과 박사까지 가는 이유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 중국어의 매력이 무엇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중국어의 매력 먼저 외국어 중에서 듣기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중국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중어중문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예.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 서당에서 한자를 조금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서당에서 배웠던 한자 숫자는 몇 개 되지 않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한자에 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흥미를 가지다 보니 국어 과목에 또 흥미가 가고 예. 또 다른 과목을 이해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비교적 한자를 좋아했고 잘했고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한문과 관련된 학과를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어중문학과가 생겨났고 그래서 중어중문학과를 가게 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릴 때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던 그런 좋은 기억이 이제 커서도까지 이제 교수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간혹 한마디씩 하는 게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 또 만나는 인연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물꼬가 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순간순간에 만나게 되는 그 인연이나 체험 그것들을 그냥 쉽게 접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진지하게 접하다 보면 그 길이 또 인생이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저 역시 그런 경험자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순간의 경험을 소중히 해라. 그런 네. 교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조금 쉬어가는 질문으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 청취자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귀여우신지 궁금하다라면서 온라인 수업 집중해서 보는 건 교수님 수업밖에 없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나이를 초월하신 원초적인 귀여움을 갖고 계시다고 한 분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귀엽다는 표현은 예, 긍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예, 기분은 예,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귀엽게 보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 상대방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학생들이 덜 지겹고 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고민을 반영한 모습이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강의 기법은 사실 나이를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집중하고 재미있게 수강할 수 있도록 말이나 행동도 다소 좀 연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요. 예, 귀엽다는 표현, 정말 귀엽다, 정말 귀엽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의 집중도를 위해서 학생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덜 지겹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재미있게 재치 있게 교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연극을 좀 활용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늦게 교수의 꿈을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으신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저를 비롯한 20대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그런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 오셨는지 청취자분들께 그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공통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살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길과 생각과 판단이 있을 텐데 저는 성공의 비법은 너무나 단순하다고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그 단순하고 간단한 그 비법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꿈의 실현은 사실 재능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끈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동심,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정신. 그래서 이 끈기를 할 수 있어야 그 1순위를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이것도 예.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1순위가 되는 것 하나를 선택한 다음 2순위, 3순위, 4순위도 중요하고 하고 싶지만 예. 그것을 끈기를 하고 난 다음 1순위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꿈을 향해서 단순한 동작, 행동 패턴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곧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들을 보면 끈기 없이 이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역경이 있을 경우에 그 어려운 역경은 그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어려운 역경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참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사람인자 날생자 인생은 인생이다. 이때 인생은 참을 인자의 날생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인생이다. 참아내는 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성공의 비법은 간단하고 단순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단순하고 간단한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선택과 집중이 1순위로 되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악바리 근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까, 교수님?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좀 약간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중어중문학과 교수일과 연극일 중
더 애정이 가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더 애정이 가는 일. 저는 저 자신을 연극하는 교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연극과 교수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애정이 가느냐, 두 개의 선택보다는 두 개 다 병립하는, 병존하는 것으로 대답하면 좋을 듯한데, 그래도 꼭 정과 부를 나누어야 한다면 예. 교수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이 정이고 연극하는 것이 부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연극하는 교수 중에 교수의 방점이 찍혀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먹고 사는 그런 경제 활동은 이제 교수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요, 또 보면.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어 중문학과 교수님으로서 가장 좋아하시는 중국말 또는 이제 중국어 문구가 있으실까요? 분야를 막론하고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매일 아침에 교육방송에서 15분씩 방송 강좌가 있었는데 그 예. 강좌를 1년 365일 중에 한 두세 번 빠지고 그 강좌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 그때 그 방송 강좌에서 강의를 하시던 선생님께서 늘 하시던 구절이 있습니다. 胖子不是一口吃的,胖子不是一口吃的. 뚱뚱보는 한 입 먹어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예.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가진 중국 속담이지요. 胖子不是一口吃的. 뚱뚱보는 한 입 먹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 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하자면 티끌모아 태산이다. 그런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교수님께서 교수님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연극, 대중 강연 전반에서 정말 열정, 에너지를 뿜뿜하고 밖으로 표출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열정의 원천은 무엇인지, 또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행복의 뿌리는 열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들의 임무는 세 개로 요약이 되는데 예. 연구해야 하고 교육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는 연구, 교육, 봉사가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연구에만 집중하고 교육 봉사를 좀 등한시할 수도 있고 연구 교육에만 집중하고 봉사를 등한시할 수 있는데 저는 연구 교육 봉사를 꼭 같이 33.3%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학교 안에서의 봉사, 학교 밖에서의 봉사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지지자 부려 호지자요, 호지자 부려 낙지자라. 알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 일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만 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즐긴다는 그 의미는 지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극할 지자에 즐길 낙자, 예. 지극하게 즐기는 것. 그 지극하게 즐기는 것이 바로 열정으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행복을 뿌리는 열정이다. 그리고 연구, 교육, 봉사 이 세 개가 이제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로 요약이 되는데요. 예. 그럼 교수님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봉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수님? 학교 안에서 보직을 맡아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땀 흘리시는 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봉사의 하나지요. 예. 또 밖에 나가서 봉사는 땀을 흘리는 봉사도 있고 전공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사회 봉사, 강연이나 또 다른 성격의 강의 같은 것도 대외 봉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쉬어가는 질문 하나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50억 받기 vs 5년 젊어지기. 교수님께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50억 받기 하고 5년 젊어지기 하고
어떤 걸 선택? 두 개 다 선택하면 안 되나요? 아, 예, 교수님 이거는 예, 근데 저 둘 다 선택하고 싶은데 둘은 안 되고 꼭 하나만 선택하라면 예, 저 50억 받기 할래요. 50억 받기 할래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봐도 50억 받기랑 5년 젊어지기는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조정하자면 10억 받기 vs 5년 젊어지기는 어떤가요, 교수님? 근데 따져보면 예, 50억이든 10억이든 그거 받는 것은 현실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5년 젊어지고 1년 젊어지고 100년 젊어지고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현실적으로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해야겠다. 그리고 예, 50대는 50대여서 좋고 60대는 60대여서 좋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로 돌아가겠느냐고 하면 저는 20대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60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20대들이 느낄 수 없는 행복을 저는 60대에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70대에 되면 아마 지금 60대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즐거움, 행복을 70대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젊어지고 싶느냐는 질문에는 꼭 그러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각 세대마다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다 다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내 인생 아모르 파티라는 주제로 꽤 자주 강연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아모르 파티는 우리말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잖아요. 이와 같은 운명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게 계신 계기가 무엇인지, 또 지금도 여전히 그 가치관을 고수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언젠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있었는데 저는 남자였지만 그 강의를 꼭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성들만 모이는 장소였지만 제가 예. 그 중간에 가서 앉아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진행하시던 분 한 분이 갑자기 긴급 퀴즈를 하나 내겠대요. 예. 자, 전부 남자인데 그 중에 여자가 한 명 있다면 한자어로 뭐라고 할까요? 모두 다 손을 들었어요. 01점. 자, 반대입니다. 전부 여자인데 남자가 한 명 끼어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다들 얘기했습니다. 청일점이라고 했더니 예. 진행자가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잡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잡초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며칠 전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예. 이 세상에 그 어떤 잡초라도 노물주가 만들어낼 때는 다른 그 어떤 생명들하고 똑같은 생명을 가진 소중한 식물이다. 그것이 잡초인 것은 아직 사람들의 관심 받기였고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그 어떤 존재와도 똑같은 가치를 가졌기에 우리는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잡초다. 다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 주목해 주지 못하는 그런 잡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치가 없는가? 아니다. 나는 옹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 옹이 많은 인생은 쓸모없는 나무일 것 같지만 쉼터 정자의 네 기둥을 보시라. 쉼터 정자의 네 기둥, 옹이 많은 9번 그 통나무가 서야 할 자리에 섰을 때 그 목재는 필요 없는 쓸모없는 옹이 많은 쓸모없는 화목으로나 필요한 것이었던가? 아니다. 대체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가진 기둥 아니던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래요. 우리 운명은 내가 원해서 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타고난 것이지만은 그 타고난 그 운명을 이 세상에 쓰임새 있도록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운명을 사랑하면서 최선 다하면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잡초 나름대로 삶의 의미가 있고 그 나름의 주어진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네, 답변 맞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좀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질문이라 넣어봤는데요. 강의나 강연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시는 등 정말 재치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재밌는 구성이 타고나신 성격 덕분에 가능하신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흥미를 위해 부단한 노력하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재밌고 재치 있는 모습이 재능의 결과물인지 노력의 결과물인지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예, 재능 플러스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DNA는 흥이 많은 그런 DNA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흥이 많다고 해서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흥 플러스 노력이 되어야 가능하다 생각이 되는데 왜 강연 속에 노래를 하는가? 노래 한 곡 속에 인생 3분 드라마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3분 드라마가 노래 한 곡이다. 시 한 수가 인문학의 엑기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주제에 맞는 강의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예. 노래 한 곡의 가사, 시 한 수의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지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에 어울리는 노래, 시, 그 가마력을 저는 잘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동이 될 수 있고 또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와 시들을 준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교수님의 좀 공감이 되는 게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런 정말 세계적인 영화도 BGM이 정말 기가 막히게 깔렸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의 노래나 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 능력, 이건 이제 재능과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 차원에서 방송을 듣고 계실 지금의 20대 청춘 청취자분들께 교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을 하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엔딩곡으로 교수님께서 좀 좋아하는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예, 저는 그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 중에 예, 군군 신신 후부자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구절을 좋아하는데 예, 정말 언제 어디서나 그 신분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엔딩곡으로 뭐 좋아하는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역시 아모르 파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아모르 파티. 운명을 우리가 원한 것 아니라 기동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자리 앉은 자리에서 최선 다하면서 그 운명을 극복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엔딩곡으로 아모르 파티 내어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산이랑 소설 같은 한편에 아이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노래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수용하지 말고 극복하려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교수님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아모르 파티 들으면서 오늘 딱데라 2부 딱데라 초대석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국립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한상덕 교수님과 함께한 DJ 강민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시간